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지난 6일 국민입법 청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의원만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쳐서 일반인이 입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회 국민청원처럼 입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입법안을 청구하고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에 법률안을 제안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입법 청구권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처럼 일정 규모의 팬덤층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이 원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법안이 특정 정치인의 강성 팬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악용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7월 10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였습니다. 심지어 권오혁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한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받아들였고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2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전과 오범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발의한 국민청원에 민주당이 손잡고 그야말로 개지랄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유입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를 입법권에도 대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더니 이제 대한민국을 이재명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법안들부터 손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이들을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대표에 오른 이후 권리당원의 권한 비중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선 후보 경선을 비롯한 당내 선거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습니다. 심지어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순위까지 조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재미를 보니 이재명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내세워서 국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볼 때 직접민주주의는 독재의 또 다른 방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서 대중을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은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국민입법 청구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비판을 받을 만한 예민한 법안,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특정 법안들을 팬덤층에서 발의하고 민주당은 이를 국민이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국민을 내세워서 마음대로 입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맛에 맞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70석을 보유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법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입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들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가까스로 막아온 법안들이 모조리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기업적인 법안은 물론이고 친북, 종북 법안도 마음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제2의 홍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입법 청구 법안을 이 시점에 발의한 것도 껄끄러운 법안들을 국민의 이름을 빌려 마음대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종의 꼼수인 것입니다. 거부권으로 민주당의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너도 나도 손해볼 일 없이 안정적인 쌀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잉 생산되는 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북한에 보내주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또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사려면 1조 4천억 상당의 세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종북 민노총들이 주도해서 걸핏하면 파업을 할 텐데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누가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김정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방송사업법까지 통과되면 아예 빨갱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도 가짜 유공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준조차 없는 민주유공자법까지 제정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오히려 민주유공자로 큰소리치고 다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하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화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또 지역화폐법이 필요합니까? 이처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민노총의 파업 일상화가 불을 보듯 뻔해질 것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킬 악법들이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지금 간첩법 개정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죠.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국정원을 염탐하고 드론을 띄워서 군사기지 그리고 공항,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돼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어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발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맹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양산에 내려가 있는 중국은 높은 봉우리라고 했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삶은 소대가리는 계엄과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서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눈 감고 오히려 챗GPT와 성능이 유사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아예 무료라고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위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2급 비밀인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을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갑자기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를 조사하는 감사원장을 오히려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문제를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시켜버렸던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재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벌어질 기가 막힌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기재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선 결과 0.73%포인트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패배했죠. 이재명은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절단나는 꼴을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무조건 각하되거나 기각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